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71%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0.5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구간 안에서 사실 이제 오버슈팅이 좀 나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요 구간 안에서 뭐 이제 어떤 고점 논란, 시장 이제는 뭐 나락으로 간다, 뭐 인버스 사야 된다 이러신 분들 되게 좀 뭐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방송에서는 계속 일단은 같은 어떤 시장에 대한 뷰를 말씀드리고 있고, 저는 뭐 한 요 정도 박스권 안에서 좀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말씀드렸었고, 코스닥도 950포인트 정도, 요 정도 박스권 안에 좀 더 밀리면 한 925포인트 요 정도 박스권 안에서 진행이 되거나, 저는 상방 쪽으로 흐름을 조금 더 지금으로서는 보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는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는 것도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대로 완전히 지금 대세 상승기의 마무리가 되기에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겠느냐. 다만 이번에 이제 이 쉬었다가 다시 한번 갈 건데, 여기서 이 쉬는 구간이 어느 정도 어떤 밴드 안에서 움직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뭐 걱정스럽게 좀 바라보고 있는 뭐 고점 완전히 이렇게 대세 상승장의 끝이다, 뭐 과열이다, 뭐 이제 과열이라는 표현 물론 맞을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과열을 넘어선 어떤 광기까지는 가야 항상 그 고점의 형성의 끝에는 항상 이 뭐 종목이건 시장이건 가네요. 이 광기라는 대중의 심리가 좀 투영이 될 때,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광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과열 수준은 조금 맞다, 라고는 보여지지만 뭐 광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여기서 한 차례 정도 더 오버슈팅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는 저도 조금 단기 고점일 수도 있고 중기 고점일 수도 있고, 그거는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때 가서 좀 시나리오 전략을 짜보려고 하고요. 일단 아직까지 진행되는 모습은 괜찮다라고 보고, 과하게 비중을 줄이거나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뭐 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식을 풀 비중으로 들고 있을 수 있는 자리도 또한 아닙니다.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 이제는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 그에 맞게 조금 대응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비중은 조금 줄여놓고 방향이 정해지면 그때 가서 비중을 늘리던지 리스크 관리를 하던지 되면 되는 자리이고, 뭐 너무 과도한 걱정 불안보다는 그냥 요 정도 흐름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물론 제 생각이 항상 뭐 맞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시장의 어떤 뭐 하루하루 캔들을 제가 맞출 수는 없고요. 그건 누구도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큰 추세에 있어서는 여기서부터 제가 여기까지 방송하는 동안에 이제 꺾였습니다, 뭐 인버스 사야 됩니다, 이제 뭐 시장 하락할 겁니다, 이런 멘트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고, 오히려 추세라는 것은 한 번 탔으면 정말 꺾일 때까지는 끝까지 수익을 내고 빼먹어야 된다라고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죠. 음, 살짝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구간은 맞으나 아직은 그래도 괜찮다. 혹시라도 제가 판단했을 때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면 또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세를 보였던 뭐 이제 테마는 뭐 그렇게 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프랑스 이제 르노 자동차랑 플러그 파워가 수소차 합작사를 설립한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요 플러그 파워의 이제 지분을 SK가 좀 가지고 있는데 한 2조 원 가치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평소라면은 뭐 요 정도 뉴스에 뭐 SK가 뭐 급등을 한다든지 그러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최근의 장을 생각해 봤을 때 또 요 뉴스로 SK가 또 한번 대형주 장홍세를 오늘 한번 이끌어 버리나, 그런 생각도 일단 하면서 바라는 봤는데, 뭐 SK의 어떤 그러니까 투자 수익이 2조 정도 된 것은 맞지만 어떤 자체적인 호재는 아니기 때문에 좀 반영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관련주 그러면서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움직임이 있었고, 뭐 DIC 상한가 같고요, 뉴로스, 유니크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좀 있었죠.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저번 주 뭐 목요일 금요일쯤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뭐 전기차 LG 마그나로 시작되면서 훈풍이 불어온 전기차 거기다가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현대 애플카 협업 소식으로 자율주행까지 한번 돌았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로도 수급이 한번 이동할 수도 있고 항상 이렇게 수급이 이동할 때는 그에 맞는 뉴스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항상 나와주기 때문에 수소차는 저번 주 제가 목요일 금요일부터 계속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이 수소차 안에서 종목별로 좀 움직임이 컸기 때문에 이제 종목 선택에서만큼 어느 정도 좀 운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고 어찌됐건 뭐 섹터 전체를 막 이전에 이제 애플이나 LG 관련된 뉴스처럼 들어올릴 만한 뭐 재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수급의 이동이 한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수소차도 충분히 뭐 시장만 꺾이지 않는다면 한두 번 정도는 더 흐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수소차 섹터들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동화선 같은 경우는 고가가 18%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슈팅이 한번 나와버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접근하기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 중에 예전에 굉장히 어떤 끼가 좋았던 종목들 중에 아직 좀 슈팅이 안 나온 종목들 위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뭐 먹을 구간은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수 AMS도 옛날에 참 괜찮았죠. 인지 컨트롤스는 지금 뭐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요거는 이제 조금 많이 올라서 접근하기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두산 퓨어셀도 이 고점을 앞두고 지금 돌파하냐 마냐의 어떤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고요. S퓨어셀도 수렴 후에 방향을 살짝 돌려놓은 그런 상황. 선창 오토테도 최근에 그냥 좀 윗꼬리가 삐죽삐죽하네요. 이렇게 좀 돌려보시면서 뭐 EM코리아도 있고 미코도 있고 세종공업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 JNK 히터도 뭐 나쁘진 않죠. 일진다이아 그다음에 뭐 유명한 풍국주죠. 이런 종목들 뭐 대우부품도 있고요. 종목들이 있으니까 한번 돌려보시면서 관심권에 두시는 것은 뭐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연일 쿠팡 나스닥 상장 재료로 일단 동방 뭐 어마어마하고요. 재료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얘는 뭐 그냥 뭐 크게 흔드는 것도 없이 상한가를 3연상을 들어가 버리네요. 아마 내일쯤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데이 트레이딩 단타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내일 동방 어떤 그 혹시 1일차 첫 투매가 나온다면 한번 받을 준비해야 되겠죠. 2일선이나 뭐 3일선 구간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첫 투매 한번 노리시고 그 다음은 조금 길게 워낙 상승이 높기 때문에 급락이 혹시라도 좀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너무 윗구간에서 공략보다는 충분히 좀 눌리면 이제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드리면 첫 어떤 그 투매 혹은 눌림에서만 좀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그 다음은 차분히 5일선 올라오거나 이렇게 기준선 올라오면 요 정도 타점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얘네가 지금 순환매 돌면서 올라온 게 아니라 다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동방이 계속해서 대장을 할 거니까 동방으로 트레이딩 매매는 해주시면 되지 KCTC나 뭐 KTH 이런 애들 굳이 접근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져. 예를 들어 KTH를 내가 오늘 뭐 눌림에 좀 뭐 매매를 한다라고 쳐도요 이제 내일 아마 동방이 상한가를 풀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내일 동방이 뭐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얘도 분봉상 이렇게 보시면 오늘 반등이 하나도 없이 쫄쫄이 계속 떨어졌잖아요. 좀 더 떨어졌다가 동방 반등 나올 때 같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얘를 오늘 예를 들어 윗구간에서 눌림한다고 잡아 들어갈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장 주도주만 좀 패는 습관을 들이시고
주도주가 아닌 2등주, 3등주를 내가 공략을 할 때는 주도주가 너무 올라서 2등주, 3등주로 한번 그러니까 재료는 아직까지 강력하게 살아있는데 대장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가 이제 조정받을 때 2등주, 3등주가 이 대장주를 탈환할 기대감으로 이제 2등주, 3등주를 매매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쿠팡 관련주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테마의 크기 자체가 굉장히 크고 확산이 되게 되면 빠르게 이 안에서 다른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뭔가 이제 찾아보고 선침해 전략을 좀 하면 좋은데요. 일단 뭐 인터파크가 오늘 새롭게 상한가를 갔는데 요거는 솔직히 야 이건 뭐 찾아서 공략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쇼박스도 마찬가지죠. 오늘 두 종목 새롭게 좀 올라왔는데 얘네들은 지금 한 두 템포 정도 늦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동방이랑 같이 보면서 매매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들도 막 이렇게 잡주처럼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니고 어찌됐건 평소에는 우리가 수급 종목들, 섹터 종목들로 분류가 되던 애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는 이런 애들로 해주면은 좀 편하게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추가했고, 그 다음에 LG 관련 전기차 애들은 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어제 엊그제 저번주 이렇게 계속해서 걸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원래는 LG 전기차 애들이 잘 나가다가 애플카 뉴스가 나오면서 얘네들이 좀 한풀 꺾였고, 거기다가 이제 애플이랑 현대 협업 소식이 나오면서 완전히 좀 시장에서 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갔었는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너무 그날 오르고 있는 애들에만 집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날 당일 강한 애들을 공략하는 것은 사실 본업이 있으시거나 직장인 분들에게는 그렇게 쉬운 매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도 어찌됐건 단기 스윙 매매를 주제로 좀 말씀드리고 있고, 너무 이제 단타는 저희 이제 리딩방도 하지 않아요. 단기 스윙 혹은 스윙 좀 이렇게 뭐 하루 이틀 2, 3일 뭐 일주일 정도 이렇게 천천히 본업 있으신 분들도 천천히 따라올 수 있게끔 이제 리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매매를 할 때는 사실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고 어제도 한번 언급 드린 부분이지만, 시장의 주도주를 매매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더라도 얘가 달리다가 잠깐 쉴 때 있잖아요. 요 때를 공략 타임, 우리가 매수 타임으로 잡고 다시 달릴 때 팔고, 잠깐 쉴 때 다시 사고, 다시 달릴 때 팔고, 이렇게 박자를 맞춰가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때 막 추격 매수해가지고 이런 데서 사가지고 물리니까는 이런 데서 못 참고 또 손절치고 또 가니까는,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오르고 있는 종목은 더 오를 것 같고 내리고 있는 종목은 더 내릴 것 같아서 이게 참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오르고 있는 주식을 사는 게 마음이 비교적 편하잖아요. 내리고 있는 주식을 사는 게 마음이 상대적으로 불편하고요. 근데 보통 수익은 반대로 해야 수익을 줍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 매수를 하시고, 더 올라갈 것 같을 때, 조금 아쉬울 때 매도를 하셔야, 이게 조금 우리 이제 본업 있으신 분들은 올바른 단기 수익 매매가 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애플 현대 관련주들이 막 이제 달리고 있을 때 너무 그거 쳐다보지 마시고요. 재료 좋고 앞으로 더 모멘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 구간에 들어오는 애들, 뭐 나인테크도 오늘 뭐 한 14% 반등이 나왔고요. 제가 이거 다 찍어 드리면서 애플 현대카 애들 조정 나오면 얘네들 아마 반등이 나올 확률이 좀 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오늘 3기도 반등이 좀 크게 나왔고,
뭐 나인테크나 뭐 사마알미늄 이런 애들은 충분히 흐름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LG전자 우선주나 LG전자도 한 요 정도쯤에서 바닥을 좀 잡고 반등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따가 이제 재료 일정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릴 거지만 어찌됐건 같이 말씀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외국계 증권사 대상으로 입찰 제한 요청서를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뭐 들리는 말로는 나스닥 상장을 우선시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증권가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를 뭐 최저 50조, 최대한 100조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대여죠. 그래서 장중에 뭐 나라임MD나 나인테크 같은 종목들이 조금 움직였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괜찮은 재료이고 충분히 상승 한번 이어갈 수 있는 재료인데 장중에 잠깐 슈팅 나왔다가 좀 죽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재료의 크기를 보면은 매수의 기회일 수가 있다. 물론 확실히 관련주가 이제 뭐 나라임MD나 나인테크여서 얘네들이 주도주 역할을 해주면 괜찮은 매수 재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 뉴스라는 게 나오자마자 당일날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며칠 있다가 반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한번 뭐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엄청 여러가지 테마가 강세를 보였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 중에 이재명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이 있었는데, 뭐 수산 INT나 보시면 얘도 이제 너무 많이 올랐죠. 그리고 뭐 토탈소프트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최근에 뭐 이제 SGNG 이런 애들도 있고, 지금 이재명 관련주는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 정리하기도 조금 힘든 수준인데, 사실 정치 테마주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면서 상승이 나와줄 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기가 편한데, 지금은 사실 이 정치 테마주들이 어떤 시장을 주도하면서 거래대금 팍팍 쌓으면서 이렇게 가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잡주 느낌으로 움직이는 경향성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이거 굳이 매매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약간 좀 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의 영역인 것 같고요. 얘네들이 눌림이 나오더라도 매매 대상으로 삼기가 조금 너무 거래도 없이 그냥 약간 시장에서 진짜 잡주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눌림이 나왔을 때 거래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 뭐 예를 들어 뭐 이재명 관련주들이 옛날에 뭐 에이텍이 한참 달릴 때나 이럴 때나 뭐 윤석열 관련주 뭐 서현이나 뭐 서현탄 메탈 달릴 때 뭐 요럴 때는 당연히 어떤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갔기 때문에 눌림 자리들을 계속해서 공략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관련주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뭔가 또 항상 테마나 섹터에 그 끝물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모습들 중에 하나가 관련주들이 우수수 막 너도 나도 묻지마 상승을 보이다가 마무리를 짓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관련주가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이라서 저도 좀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얘네를 매매를 해야 될까? 근데 뭐 지금 이재명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매매할 테마 섹터가 너무 많아서요. 굳이 약간 좀 이런 잡주스러운 종목들을 대상으로 내가 매매를 해야 될까? 굳이 의문은 좀 들어서요. 저는 별로 그렇게 관심권에 두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제 재료 일정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1월 요게 11일부터 17일이었던가요? 14일부터 17일이었던가요? 요게 제가 알기로 11일부터 14일인데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 섹터가 조금 이미 JP모건 헬스케어 전에 치료제나 뭐 백신 관련해 가지고 워낙 한번
시세들을 내고 떨어지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분위기가 식어버린 가운데서 이런 이벤트가 펼쳐지다 보니까 전혀 지금 시장에서 재료로서 쓰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요거는 이제 저번 주부터 계속 이렇게 써놓고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저도 뭐 이런 뭐 종목들을 차트를 좀 돌려봤는데 뭔가 좀 준비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종목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뭐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았었죠. 그냥 이런 일정이 있다, 혹시 모르니 한번 보시라고 그렇게만 좀 언급 드렸던 것 같고, 오늘 이제 나이백이 빅파마랑 공동 개발 항암제 효능을 뭐 발표했는데 암 크기를 뭐 90% 이상 감소시켰다 이런 건데, 지금 시장이 바이오가 아니다 보니까 슈팅 좀 나왔다가 그냥 좀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되면 JP모건 헬스케어 이슈는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가 되나 또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어저께도 제가 셀트리온 그룹주들 설명드렸고, 어찌됐건 뉴스로는 이미 그러니까 오늘 6시에 발표가 있습니다. 임상 이상 결과 발표가 있는데, 뉴스로는 이미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버렸어요. 기존 뭐 치료제보다 효과가 훨씬 뛰어넘는다. 그래서 이미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후 6시에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6시 전까지는 조금 그 기대감으로 뭐 조금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감으로 오늘 전고 돌파를 혹시 뭐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결과치를 보고 움직이려고 하는 상황인지 조금 전고점에서 비비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6시에 발표니까 당연히 시간에서는 조금 뜰 겁니다. 근데 시간에서 살짝 떴다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결과가 어떻게 좀 발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갈릴 거예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냥 그 정도면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 뭔가 시장을 다시 뜨겁게 할 만한 그런 결과가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좀 기대치를 뛰어넘는 뭔가 뉴스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갭 좀 뛰어넘고 슈팅이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얘네들도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고, 여기 뛰어넘으면 이제 또 매물대가 또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 오전장은 아마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가장 뭐 눈여겨 보면서 매매를 혹 이제 뭐 단타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아까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는 뭐 말씀드렸고, 바이든 취임식 1월 20일 날 있는 것도 지금 방송에서 계속 말씀 뭐 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조금 의문은 듭니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때 맞춰가지고 한번 움직여 줄지, 뭐 저도 여러가지 뭐 돌려보면서 보고는 있는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오성첨단 소재도 이때 한번 띄워놓고 죽였는데 슬금슬금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뻗에다가 또 20일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슈팅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얘는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이 완전히 깨지지만 않는다면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탄소 중립 관련주 그린 케미칼 있죠. 얘도 뭐 계속 이렇게 고가권에서 뻗대고 있어요. 이렇게 박스권으로 좀 뻗에다가 바이든 취임식 관련해 가지고 한번 뜰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뭐 크게는 아니지만 그냥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일단 태양광에서는 신성 ENG 뭐 있고, 풍력에서 뭐 CS 베어링, CS 윈드 뭐 이런 애들 있고, 뭐 유닛은 어찌됐건 거의 다 지금 어떤 파동에 시세를 한 번씩 내고 파동의 어떤 끝에 수렴 구간에 있거든요. 여기서 방향을 위로 틀지 아래로 틀지 맞춰가지고 뭐 미리 선침해가지고 갖고 있을 만큼 정도의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당일날 그냥 뭐 한입 먹으러 들어가는 정도, 그런 정도로 한번 접근. 근데 그거는 좀 당일날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1월 20일이 재료의 소멸이 아니라 혹은 이제 취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이든이 뭐 신재생 관련된 발언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던가 관련된 정책을 펴는 거에 따라서 혹시 또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뭐 일단 단기적인 이벤트는 취임식이 있고 그 이후로는 또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뭐 참고 좀 한번 해볼 만한 뉴스로 이게 글씨가 조금 작을 수 있겠네요. 요거를 키워볼까요? 12, 13,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애플이 현대차에다가 뭐 이제 같이 좀 해보자라고 협업을 제안을 했다는 사실, 뭐 요거는 당연히 팩트지만 우리가 지금 이 뉴스가 주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 외에 항상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팩트 그리고 사실들을 좀 알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뭐 아무리 좋은 뉴스라도 그 이면에 혹시라도 악재가 될 만한 건 없는지, 지금 뉴스 자체보다 시장이 너무 오버해서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그러니까 참고만 하자는 거지 이게 지금 뭐 안 좋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참고만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매매를 할 때. 그래서 일단은 애플이 현대차에게 같이 해보자라고 협업 제안을 한 거는 맞아요. 맞는데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무슨 애플이 그냥 현대차에게 완전히 그 독자적인 러브콜을 한 것처럼 우리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다. 현대차 외에도 글로벌 자동차 기업 여러 군데에다가도 제안을 일단은 했다라는 뭐 뉴스들도 좀 있으니까 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현대차가 어디 이제 뭐 사실 뭐 작은 회사도 아니고 굴지의 전 세계 굴지의 자동차 회사인데, 이제 애플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게 말 그대로 협업이 되는 걸지, 애플이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것처럼 뭔가 그냥 단순한 위탁 생산의 어떤 뭐 하청업체로 취급을 해버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뭐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래서 요런 부분에 그러니까 현대차도 지금 많은 고민이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협업 제안이 왔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저런 거 좀 따져 볼 거고, 뭐 애플이 야 한번 해보자, 오 애플이니까 같이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협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안에서 무수히 많은 어떤 서로 간의 입장 차이들이 존재할 거고, 어떤 뭐 제안들이 오고 갈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뭐 현대차도 당장 이 제안을 거절할 리는 없기 때문에 재료는 계속해서 남아는 있을 것이다. 한번 파동을 여러 번 줄 때까지 재료는 지속은 가능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지금 둘이 완전히 지금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미 뭐 이제 LG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참고를 해볼 뉴스로는 지금 LG 전장 사업이 분기 매출 2조를 넘길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흑자 전환도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보면은 물론 선박주들 계속해서 잘 오르고 있는데 뭐 한국이 중국 제치고 지금 선박소주 세계 또 1위 했다는 소식도 요거 한 이틀 전 정도 뉴스, 3일 전인가요? 뉴스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보통 그 테마주 느낌, 뭐 잡주들은 어떤 뉴스가 나오면 바로바로 반영이 되면서 오르지만, 보통 이 섹터에 속하는 종목들은 뉴스가 나오고 며칠 있다가 오르는 경우 엄청 많아요.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철강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뉴스 나오고 나서 제가 이 뉴스 보고 뭐 문배철강이나 NI스틸이나 이런 종목들 찾아봤었는데, 문배철강을 리딩바에서 매수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하루 거래 대금이 그때 당시 6억이었어요. 그래서 매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고 나서
철강 가격이 오른다는 뉴스 나오고 한 3, 4일 뒤에 무배 철강이 한 20% 넘게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뉴스를 항상 우리가 체크해야 되고, 며칠 전 방송에서도 주식 시장에서는 뉴스가 곧 돈이다. 그래서 뉴스를 정말 잘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고, 뭐 요것도 이미 좀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여서 요것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국 배터리 원자재 사재기 열풍이 좀 불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니켈이랑 코발트가 품귀 우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관련주들을 좀 찾아봤더니 이제 뭐 니켈 쪽에선 대한금속, 뭐 현대 BNG 스틸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현대 얘는 뭐 이미 조금 많이 올라와 있어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가격대는 맞네요. 그 다음에 뭐 황금 ST 뭐 나쁘진 않죠. 근데 뭐 대한금속이 한번 뭐 공략해볼만 자리는 나오는 것 같다. 왜냐면 여기서 뭐 꺾여서 떨어져도 뭐 그냥 추세 깨지면 손절하기도 편하고요. 대신에 오르면 또 한번 크게 튈 수도 있을 것 같은 자리들. 근데 아주 그렇게 그레이트한 뉴스라고 판단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차라리 공략을 하시려면 뭐 비중을 아주 소액으로 좀 하시거나, 차라리 코스모학 같은 종목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모학도 여기 이렇게 전고점을 두고 맞고 부딪혔고, 한번 맞고 부딪혔고, 여기서 크게 밀리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로 어떤 그 채워나가는 모습이 나오면 한 번 정도 또 위로 뚫어둘 수 있잖아요. 전제는 항상 시장이 꺾이지 않는다가 전제가 되겠고요. 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